장내 세균은 식욕을 컨트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장내 세균이 망가진다면 요요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내 세균 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좋은근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다이어트, 즉 체중 감량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한편 막상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체중 감량을 하긴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요요 현상을 겪기도 하고요. 우리가 체중 감량에 관심이 많긴 한데 한편 다이어트가 장내 세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내 세균의 구성이 비만과 아주 밀접히 관련됐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장내 세균, 즉 건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미국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의 제프리 고든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고든 교수는 네이처지라는 논문지에서 쌍둥이들의 장내 세균을 비교 연구한 결과를 2009년에 발표하는데요. 부모로부터 동일한 유전자를 받은 쌍둥이지만 한 사람은 비만이고 한 사람은 정상인 경우에 이들의 장내 세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내용이지만 15년 전에 이 논문은 매우 센세이션했습니다. 장내 세균 구성에 비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한 논문이었기 때문이죠. 그 후 비만인 사람의 장내 세균을 쥐에게 이식시켜서 비만을 유도할 수 있다는 그런 논문이 발표됐는데요. 이 논문은 비만인 사람의 장내 세균이 실제로 비만을 일으킬 수 있음을 동물 실험을 통해 증명한 셈이죠. 이러한 동물 실험을 거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논문도 발표됩니다. 대변 미생물 이식술 FMT를 통해서 건강한 사람의 장내 세균을 대사증후군이 있는 비만 환자에게 이식하여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논문들이 2012년과 2017년에 발표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장내 세균은 비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니 다이어트 식단은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 이상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장내 세균도 함께 다이어트를 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장내 세균이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가 비만균을 늘리는 다이어트라면 잘못된 다이어트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다이어트 방법과 장내 세균에 대한 최근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탄고지, 원푸드, 비건 다이어트 등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장내 세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연 어떤 다이어트가 장내 세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어떤 다이어트가 장내 세균 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 논문을 살펴보니 실제로 장내 세균 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가 있었습니다. 살도 빼고 장내 세균도 건강하게 만들고. 다이어트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은데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 단식과 그리고 칼로리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다이어트 중에서 그 극단에 있는 게 원푸드 다이어트입니다. 예를 들면 바나나만 먹는다든지 혹은 고구마만 먹는다.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거죠. 이 방법으로 몸무게를 상당히 많이 감량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하는데 원푸드 다이어트 효과는 선택한 음식의 효과라기보다 음식을 덜 먹어서 총 섭취 열량이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음식을 먹게 되니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영양 결핍으로 몸무게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심한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는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인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장내 세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에 살고 있는 수백 정도의 세균들은 서로 다른 환경과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데 한 가지 음식만 먹을 경우에는 특정 균들만 잘 사는 환경이 되겠고 반대로 많은 균들은 성장이 억제되겠죠. 따라서 원푸드 다이어트는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와 달리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지만 저탄고지, 채식 등 특정 영양소의 섭취를 절제하는, 억제하는 다이어트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고단백 다이어트, 저지방 다이어트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억제하고 단백질과 지방이 있는 음식을 주로 먹는 것이고, 고단백 다이어트는 단백질 중심의 식단, 그리고 저지방 다이어트는 지방을 줄이고 탄수화물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특히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그 효과를 봤다는 사람도 주변에 많은데요. 이 다이어트의 기전은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여서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 섭취가 제한되면서 체내 에너지원으로 포도당 대신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인 케토시스가 유발되는데요. 케토시스 상태에서는 지방 연소가 활발해져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각 다이어트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루기보다는 각 다이어트들을 장내 세균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저탄고지는 장내 세균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대다수 유익균은 섬유질을 먹이로 삼는데 섬유질의 원천인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유익균의 수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세균의 다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고단백 다이어트나 저지방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반대로 채식주의가 장내 세균에 가장 좋은 다이어트라고 단정 짓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뿐만 아니라 장내 세균에도 중요합니다. 장내 세균은 아주 오랜 기간을 거쳐 우리 인간과 함께 공진화했기 때문에 함께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한 식단이 곧 장내 세균에도 건강한 식단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몸에도 그리고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에도 가장 이상적인 식단이 지중해식 다이어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중해식 다이어트는 단순한 다이어트를 넘어서 건강한 식생활의 대명사처럼 사용되는데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전통적인 식습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철 과일과 다양한 색깔의 채소, 통곡물과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가 식단에서 빠지지 않고 생선, 닭고기, 콩류, 예를 들어 렌틸콩, 병아리콩을 주요 단백질 원으로 삼습니다.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발효 과정을 거친 유제품을 주로 먹고 올리브 오일을 요리에 주로 사용합니다. 지중해 다이어트는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장내 세균 다양성을 높이고 그리고 유익균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식생활의 대명사처럼 사용됩니다. 현재 유행되고 있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식단 중에 간헐적 단식이 건강뿐만 아니라 장내 세균도 건강하게 가꿀 수 있다는 흥미로운 논문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발표되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다른 다이어트들이 무엇을 먹는지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언제 먹는지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기존 다이어트와 차이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특정 시간 동안 식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몇 가지 타입이 있긴 한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하루에 6시간이나 8시간의 윈도우 그 시간 동안에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루 중 제한된 기간 동안만 식사를 하고 공복 시간을 오래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 기간 중에는 음식물의 종류나 양에 딱히 제한이 없어요. 근데 물론 한 번에 몰아서 폭식하는 것은 다이어트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런데 의외로 이 간헐적 식단이 이 지중해 다이어트처럼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의 향상, 그리고 심혈관 건강, 뇌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시간적 제약만 있을 뿐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세포 자가포식이라는 오토파지라는 흥미로운 기전을 또한 제시하는데요. 세포 자가포식이란 말 그대로 세포 스스로가 자신을 먹는다는 뜻인데요. 세포 스스로 소멸한다, 죽는다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세포가 세포 내에서 오래되고 손상된 세포 소기관이나 단백질 이런 기타 성분 등을 제거하고 이들을 재활용한다는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단식으로 인해서 세포가 필요한 에너지가 고갈되면 우선 손상되거나 필요 없는 성분들을 제거해서 그걸 활용해서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사용한다는 컨셉이죠. 나쁜 것을 없애고 그것을 재활용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니 일거양득인 셈이죠. 이 오토파지는 단식을 16시간 이상 계속했을 때 그때부터 일어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식사를 하루에 6시간이나 8시간 안에 먹으라는 뜻은 단식을 16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컨셉은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세균들은 인간과 수백만 년을 통해 공진화했기 때문에 인간의 생체 리듬 사이클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해요. 장내 세균도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수면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장내 세균의 구성이 변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16시간 이상의 금식 시간은 장내 세균의 휴식 시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간헐적 단식이 장내 세균 구성의 다양성 증가에 도움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체에 유익한 성분인 단세 지방산을 형성하는 균들의 수를 증가시켜 준다고 합니다. 물론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간헐적 단식이 나름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오래 하거나 혹은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는 식단으로 진행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체중 감량을 위한 다양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이들이 장내 세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고, 영양소의 종류가 제한되는 다이어트는 장내 세균 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도 배워봤습니다. 장내 세균은 식욕을 컨트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로 단순히 살을 빼긴 하지만 만약에 장내 세균이 망가진다면 이는 요요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늦은 밤 출출해서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장내 세균이 컨트롤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설을 타임즈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함량 프로바이오티스가 식욕 억제 호르몬인 GLP-1의 형성을 통해서 우리 뇌에 있는 식욕 중추에 영향을 줘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기전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단순히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나와 나의 장내 세균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